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이거 운동을 좀 하려고 하니까 늘 말썽을 부리는 거기가 또 말썽을 부립니다. 바로 허리지요. 허리 중에서도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허리 디스크는 이미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TV 닥터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헷갈리는 정보도 많고 카더라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한 궁금증 위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실 분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호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워낙 궁금증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네. OX로 일단 한번 먼저 궁금증들을 좀 네.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예,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허리 디스크가 부상이나 사고로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나요? 틀리나요? 답은 X입니다. X입니까? 예. 그러니까 부상이나 사고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예. 병원을 내원하시기 전에 물건을 들다가 네. 뜨끔하거나 예. 아니면 운동을 해서 삐끗해서 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보통은 많아요. 그때 디스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를 해서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으면 예. 당연히 물건을 들거나 운동을 해서 증상이 생겼으니까 네. 부상이나 사고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렇죠. 예, 예. 네. 국민의료보험 말고도 예. 많은 그 개인적인 보험들을 많이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것들 이렇게 상해냐 아니면 이게 질병이냐라고 네. 가지고 질문이 많으세요. 네네. 근데 허리 디스크는 퇴행성 번외로 생기는 네. 질병이 대부분이 원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가 먼저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예, 퇴행성 번외가 먼저 생기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부상을 인해서 예. 통증이 생기거나 디스크가 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아.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사고가 한번 났을 때, 그렇죠. 부상을 당했을 때 그때 확 한번 크게 생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네. 되겠군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아서요. 자,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선생님.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목 디스크도 쉽게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이건 오입니까? 네. 예. 실제로 우리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이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쁜 자세나 습관들 예. 그리고 좋지 않은 운동들 네. 이런 것으로 생기기 때문에 예. 허리 디스크 환자의 30% 정도가 예. 목 디스크를 동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하.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목 디스크도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평소에 자세나 습관들을 좋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고 몇 년 뒤에 목 디스크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 상당수에 이르릅니다. 생각해보면 허리 자세가 안 좋은데 목 자세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 안 좋으신 분들은 다 자세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목도 안 좋아진다. 그렇죠. 척추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허리 디스크 완치하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 맞습니까, 선생님? 이건 X입니까? X입니다. 수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사실 그 허리 디스크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 디스크 질병에는 완치가 없습니다. 완치가 없다. 네,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일으켜서 이제 돌출이 되거나 상하게 되면 예.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네. 건치라는 개념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치. 네. 그러니까 수술을 너무 불편하면 수술을 해버리면 네. 내가 다시는 디스크가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네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재발도 할 수 있고 예. 또 다른 부위에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디스크는 수술로서도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비수술로서도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자세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죠. 네. 디스크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회복적인 구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척추라고 하면 예. 척추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목부터, 목부터. 그다음에 등, 음. 그다음에 허리, 예. 그리고 엉치, 이렇게 꼬리뼈까지. 저 아래 꼬리뼈까지. 그렇죠. 네. 자, 목은 위에 머리를 받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등뼈는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예. 몸통을 지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허리는 당연하게 골반하고 붙어서 예. 하지를 지지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몸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 정도의 구조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기둥이 되는 뼈들이 뼈들이 예, 있고요. 목뼈, 그리고 등뼈, 허리뼈, 그리고 엉치뼈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사이를 부드럽게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돌리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네. 디스크, 연골이 들어있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기능을 하기 위해서 팔다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경들이 그 한 레벨마다 신경들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의 기둥이다.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뼈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뼈 사이사이에는 연골이 있고 그쪽에서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렇죠. 요 신경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자극을 받으면 그렇죠. 통증이 그때는 생기는 네,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스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디스크 말고도 신경들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예, 많습니다. 예, 예. 뼈가 자라서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고 네. 또는 조그마한 종양이 자라서 네.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오늘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자,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흔히 디스크 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해야지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흔하게 생기는 쪽이 허리 쪽이죠. 예.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예. 디스크 전반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디스크가 연골이기 때문에 예. 그 연골의 성분이 뼈보다는 수분이 많아요. 예. 그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이 있어요. 탄력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점점 수분이 적어지고 예. 그러면 탄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푸석푸석해지나요? 그렇죠. 나중에? 푸석푸석해지고 그다음에 찢어집니다. 아. 찢어져서 염증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예. 그 찢어진 것들이 이 바깥으로 돌출하게 돼서 예.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예. 그때서야 비로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디스크가 걸렸다라고 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디스크 탈출증이다라고 말합니다. 디스크가 그럼 탈출이 돼도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디스크가 뒤쪽으로만 나오면 뒤쪽으로 나와서 신경을 건드리면 통증이 되게 심해요. 예. 근데 디스크가 MRI를 찍어 보면 네. 앞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앞쪽에는 신경이 없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푸석푸석해진다, 뭐 네. 튀어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멀쩡한 디스크도 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디스크들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크게 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반복적인 힘들이 계속 가해지면 예. 이제 조금씩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아래 위로도 이렇게 힘이 가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비트는 옆으로 이렇게 힘인데. 비트는 힘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디스크에는 음. 아래 위로 가해지는 힘도 음. 굉장히 그 손상을 주지만 예. 비트는 힘에 굉장히 약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허리를 옆으로 이렇게 많이 돌리는 동작들이 디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운동들을 하면 예. 그렇게 돌려서 음.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디스크에 걸리기 쉽고요. 어. 또 하나는 디스크 내부에 네. 영양 공급이 안 돼요. 원래 디스크는 그 구조 자체가 예. 핏줄이 없어요. 안쪽에는. 혈관이 안 가요. 그렇죠. 혈관이 안 가기 때문에 예. 이 펌핑 작용으로 인한 확산에 의해서 예. 영양 공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에 꾹 눌러 앉아 있으면 예. 디스크가 걸리기 쉬운 거죠.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깥에 가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힘들어서 디스크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오랫동안에 의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예.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직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디스크가 걸리기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의외로 많이 움직이는 분들보다 같은 자세로 오래 계시는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허리 그렇죠. 디스크 환자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세로 계속 예. 오래 앉아 계시니까.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운전이 직업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네.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서 PC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당연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집이나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예. 자주 일어나서 걸어줘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예. 예. 자, 그러면 실제로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는지 직접 환자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증상은 지금 가장 아팠던 곳은 왼쪽 엉덩이 부분이 걸어 다닐 때 통증이 가장 심했었고 걷는 게 가장 불편했었어요. 50m 정도를 가는데도 걸을 수는 있지만 참고 걸어가야 했던 게 가장 힘들어가지고 이 수술을 결심하게 됐고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증상이 거의 95% 이상 싹 사라진 상태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선생님 그냥 허리 아픈 거랑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조금 다르죠.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허리 요통이 허리가 아프다. 네. 라는데 허리가 아프긴 한데 예. 특별하게 만져보면 아픈 데가 없어요. 만져보면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죠. 허리가 아프긴 한데 예. 눌러서 보면 만져서 아프지가 않아요. 어. 이것이 첫 번째 증상이고 예. 또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면서 예. 엉치나 다리가 같이 저리거나 아플 수도 있어요. 엉치나 다리가 저린 증상. 그렇죠. 네. 그걸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허리 요통, 허리가 아픈 통증하고 예. 하지통하고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네. 단지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아플 뿐이에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런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만 꽉 누를 때는 예. 허리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다리가 저리니까 다리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는 허리에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 허리가 안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뭐 밤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엎혀서 응급실을 갔는데 네. 나는 허리 디스크일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갔는데 네. 그냥 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네, 많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심한 경우에는 삔 경우와 디스크가 겹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디스크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삐었다고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자, 똑같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디스크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다 찍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어떤 분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저희 디스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 저보다 더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당히 난감하죠. 네. 네, 난감한데 그래도 이제 보이는 검사가 쓸데없는 검사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엑스레이를 기본적인 검사니까 네. 기본적인 검사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면 예. 모형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 이 모형을 허리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찍으면 엑스레이에서 가장 잘 보이는 구조물은 뼈죠. 뼈죠. 하얗게 나타나는. 그렇죠. 하얗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사이에 있는 이 연골은 네. 디스크는 네. 까맣게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아예 없는 것처럼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디스크를 어떻게 진단을 하겠어요? 안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음. 디스크 높이가 음. 낮아져 있거나 네. 하는 것들은 여기가 디스크가 조금 손상이 가 있겠구나. 예. 여기가 디스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 음. 그 외에도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뼈 쪽의 질환들. 네. 뼈가 앞뒤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고 예. 뼈가 옆으로 휘는 경우 측만증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뼈가 뒤쪽에 갈라진 척추 분리증이라는 병도 진단을 내리게 수가 있고 그렇죠. 또 MRI에서는 찍을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 구부렸다 폈다는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MRI는 찍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구부린 상태에서 찍어야 되고 이렇게 편 상태에서 찍어야 되니까 네. 엑스레이에서 뼈가 흔들리는 불안정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정보량에서는 MRI에 네. 뒤지지만 네.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찍고 나면 이제 MRI를 찍자고 말씀을 하시죠. 네. MRI를 찍어야
디스크가 더 자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네, MRI를 이제 병원에 가면 하는 경우 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환자들은 왜 병원에 가게만 하면 MRI를 찍으라고 하는가? 비싼 걸 그걸 그렇죠. 자꾸 예. 병원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통증이 예. 허리 통증이 3개월 정도 이상이 지속되면 네. MRI를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가 머리 두통도 마찬가지잖아요. 두통도 지속적으로 오면 머리 MRI를 찍어보듯이 예. 허리도 보통의 통증은 심하지 않는 통증은 3주 이내에 감소가 되고 그렇죠.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심하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는 넘어서지 않아요. 그렇죠. 3개월까지 가는 삐었는데 이게 3개월 이상 갈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뭔가 네.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래서 환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예. 3개월 이상이 됐다 하면 MRI를 찍어보는 게 좋죠. 네. 왜 그러냐 하면 MRI에서는 다른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네. 수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네. 디스크가 수분이 얼마나 됐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오는지도 볼 수가 있고 예. 디스크가 신경을 얼마나 누르는지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신경의 주행 방향도 볼 수가 있고 네. 실제로는 요 디스크가 요 신경을 누르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신경 주변에 있는 지방들이나 그리고 허리에 있는 근육의 상태들도 예.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연부 조직을 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진을 찍어서 MRI를 찍어서 보면 뭐 네. 주변이 거의 시원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확인하기 좋고 또 네.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기도 조금 쉬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환자들이 속이 후련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 않고 엑스레이를 들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예. 정보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할까 봐 굉장히 예. 두려워서 예. 그래서 보이는 것들만 설명을 드리는데 예. MRI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환자들에게 앞으로 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검사가 되겠죠. 이게 정보가 많다 보니 선생님 또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습니다. 뼈가 척추뼈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디스크가 알고 봤더니 내가 디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예.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치료 다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 뭐 허리 아프신가요? 저는 아직은 괜찮은데 예. 예. 선생님이 지금 예. 혹시 MRI를 만약에 찍어보신다면 찍어본다면 디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한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예. 디스크가 조금씩 손상해 가고 디스크가 조금씩은 나와요. 증상이 없을 뿐이지 이미 있을 것이다. 그렇죠. 디스크가 예. 나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의사가 할 일은 이 나빠진 디스크가 여러 개일 때 예. 어떤 것이 통증에 관여하는지를 찾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통증을 일으키는 그 디스크를 치료하는 것이고 네. 그 디스크를 통증이 없는 디스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하. 치료의 목표인 것이죠. 예, 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손을 대고 하는 건 아니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손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부위만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선생님. 제가 이미 디스크가 몇 개가 있을 것이다. 네. 놔두면 낫기도 합니까? 놔둬도 낫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디스크가 이제 심하지 않는 경우,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디스크는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예. 안에는 말랑말랑한 수액이 있고 예. 바깥에는 조금 더 딱딱한 연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찹쌀떡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하죠. 그렇죠. 네네. 예, 그걸 섬유륜이라고 하는데 예. 안에서 말랑말랑한 부분만 나왔을 때는 네. 몸에서 흡수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것들이 3개월 내지 6개월 지나면 몸에서 흡수를 해서 없어지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디스크가 되도록이면 수술을 하지 않고 예. 비수술로 치료하는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이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이런 경우가 몇 %나 될까요? 그런 경우가 제 경험적으로는 예. 심한 통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네. 20,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심하지 않는 통증의 경우는 거꾸로 7, 80%가 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7, 80%는 그냥 네. 놔둬도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연골이 나왔는데 예. 성분이 과연 딱딱한 성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액이 나오면 주화를 확률이 높고요. 예. 그러지 않고 좀 더 딱딱한 바깥에 섬유륜이 튀어나오거나 예. 아니면
뼈 조각이 일부 같이 떨어져 나온 경우에는 네. 스스로 몸에서 흡수하는 작용이 안 될 것 안 될 같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수술이 필요하거나 필요하고 하겠죠. 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우연히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몇 개 보인다. 근데 수술은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약간 조금은 아파요. 그러면 일단 쉬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휴식할 때, 쉴 때도 좋은 자세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증상이 급성으로 왔을 때 예.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음. 일단은 안정이죠. 안정. 절대적인 무거운 거 들거나 일을 하거나 뭐 집안일을 하는 것들 삼가하고 예. 일단은 누워 있는 자세가 제일 좋죠. 누워 있는 자세. 누워 예. 있는 자세가 서 있는 자세에 예. 한 25% 정도의 힘이 가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로 허리에 로딩이 줄어요. 네. 걸리는 힘이 줄기 때문에 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자 허리에 이 힘이 주어지는 것을 제거를 해줘야지 예. 내가 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어. 디스크가 쉬는 거죠. 예. 그렇게 한 2, 3주 정도를 경과하게 되면 예. 많은 통증들이 사라지게 돼요. 쉬는 것만으로도. 예. 예. 근데 이제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어. 허리 근력이 약해지고 예. 그다음에 다른 기능들도 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기능들도 약해지기 때문에 예. 통증이 가라앉으면 예. 서서히 걷기부터 운동을 하시고 적당한 자기한테 맞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쭤볼 게 지금 굉장히 네. 많아지는데요, 예. 선생님. 쉬는 자세가 일단 누워서 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엎드려서 쉬는 건 아니죠. 누워 네. 반드시 눕는 거죠. 그렇죠. 어. 바르게 누워야 되고 엎드리거나 옆으로 눕는 자세는 예. 급성일 때는 금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바로 누워서 이제 다리 밑에 예. 무릎 베개를 이렇게 놓고 하고, 허리가 이렇게 약간 누워 있으면 잠깐 뜨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 뜨지 않게끔 무릎을 세우는 네. 그렇게 릴렉스를 하는 예. 그런 자세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많이 움직이시던 분들은 이 자세로 오래 쉬시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힘듭니다. 예. 당연히 힘들죠. 예. 네, 근데 그렇게 쉬었다가 어. 또 조금 자세를 자꾸 바꾸셔도 돼요. 예. 그래서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네. 그런 자세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얘기냐?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네. 그리고 입소문이나 아니면 네. 인터넷을 통해서 나는 운동으로 디스크가 나았다. 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근데 실제로 급성이고 되게 심한 경우에 운동을 할 수가 없죠. 없어요. 예, 그럴 아픈데 때- 지금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그걸 보고 예. 자기 운동한다고 많이 걷습니다. 예,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럴 때는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심상 안정을 하고 예. 물리치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예. 통증의 한 70%, 80%가 좋아지면 네. 그때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죠. 아. 초반에는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안정해도 통증이 가시지 않으면 예.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비수적인 치료를 받고 예. 통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음. 서서히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운동을 해도 안 아프다 정도는 돼야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가령 지금 오래 누워 계셨는데 누워만 있어도 계속 아프다면 이거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운동을 하실 타이밍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면 좋은 운동이 있고 안 하셨으면 좋은 운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걸 전문가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죠. 네. 네.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우리가 디스크가 뒤쪽으로 탈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뒤쪽으로 압력을 높이는 동작은 네. 우리가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죠. 아. 이렇게 요 모양을 보면 네. 이쪽이 자 한번 볼게요. 네. 옆에서 보면 네. 이쪽이 앞쪽이고 여기 뒤입니다. 네. 앞쪽으로 숙이게 되면 네. 압력이 높아져서 치약을 꼭 뒤로 짜는 듯이 아. 디스크가 더 압력이 높아져서 뒤로 더 튀어나오겠죠. 앞으로 숙이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앞으로 이게 숙이는 굴곡 운동을 예. 당분간 삼가하셔야 되는 거고 예. 반대로 예. 뒤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이 예.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선생님 나왔던 디스크가 들어가기도 합니까? 들어가는 것보다 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대신에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죠. 예.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네. 통증이 좋아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렇죠. 운동을 선택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맥킨지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아, 고양이 예, 자세. 예, 예. 고양이 자세하면 어떤 분은 거꾸로 알고 계세요. 예. 이렇게 고양이 기지개를 필 때 그렇게 그렇죠. 하긴 하죠. 네. 이 자세로 고양이 자세가 아니고 실제로 고양이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쭉 앞쪽으로 배를 밀고 엎드려 있다가 그렇죠. 상체를 이렇게 드는 그렇죠. 자세죠. 이렇게 드는 예. 자세. 예, 예. 그 이게 자세- 맥켄지 운동이죠. 그렇죠. 예. 그 자세가 좋다고 돼 있는 원리가 어. 이런 원리에서 나온 거죠. 하여튼 허리를 뒤로 제껴라. 그렇죠. 아하, 예. 예. 또 하나는 네. 디스크 압력이 높다고 했잖아요. 네. 치료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압력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떨어뜨리면 어. 신경을 누르는 힘이 감소될 거죠. 예, 그리고 예. 통증도 줄어들고 예. 더 쉬워지겠죠. 예, 예. 거동이. 그래서 우리가 철봉에 매달리는 것. 철봉에 매달리는 거. 예. 아하. 철봉에 매달려서 이렇게 예. 있으면 허리가 쭉 늘어나서 예. 허리 누르는 힘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겠네요. 예, 예. 맥킨지 요법보다 철봉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철봉이 없으니까 우리가 맥킨지 치료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선생님, 철봉을 거꾸로 해서 거꾸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달리는 거. 예, 예. 거꾸로 매달리는 거. 그것도 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요즘에 그래요? 거꾸리가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네네. 어디 근처에 체육시설에 가도 네.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꾸리를 하는데요. 음. 거꾸리 요령도 그렇고 이제 철봉에 매달리는 요령이 있어요. 아. 그걸 너무 바둥바둥 매달리게 되면 예. 허리의 근육이 저항을 해요. 예. 그래서 허리 근육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예. 효과가 적어요. 안 하던 거 이거 하시다 보면 그렇죠. 어깨도 다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철봉에 매달렸을 때는 네. 2, 3분 이내로 제한을 하시고 예. 대신에 발을 땅에 대야 돼요. 아, 발을 땅에 좀 대고 가볍게 하시라. 바둥바둥 매달리기만 하면 오히려 힘이 많이 들어가고 예. 엉덩이의 무게로만 어. 허리가 쭉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매달려서 네.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매달려서 엉덩이의 무게가 이렇게 선생님 늘으면 키가 크셔가지고.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예, 예. 좋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방문 앞에 우리가 건해봉 같은 거 달잖아요. 예, 예, 예. 그거에다 매달리시는 게 예. 집에서 그러니까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바쁘시니까 출근할 때 예. 몇 분 매달리고 예. 그리고 퇴근해서 몇 분 매달리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구리 있잖아요. 네. 끝구리도 거꾸로 이렇게 매달리는 것.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80도로 예. 풀로 이렇게 하시면 또 허리에 저항이 생기고 쉽지가 않아요. 네네. 더 아프다는 사람도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45도에서 예. 60도 사이에 예. 이렇게 비스듬하게 예. 허리가 저항이 없이 허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 그때 그 정도에서 예. 한 3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었고요. 이번에는 피하셔야 될 운동 가르쳐 드립니다. 네. 가장 추천하고 싶지 않은 운동 네. 테니스입니다. 테니스요? 예. 동호인들 요즘 많은데. 예, 그렇죠. 이제 난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테니스 운동이 생각보다 예.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에요. 예. 허리에 순발력을 요하는 운동이고요. 첫 번째로. 예. 그리고 허리를 많이 쓰는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허리를 트위스트, 네. 그러니까 트위스트하는 힘이 어. 이렇게 꼬는 힘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잘 상해요. 예. 그래서 재발하기도 쉬운 거죠. 예. 그래서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허리 많이 비트는 운동, 골프 같은 거 어떻습니까, 예, 선생님? 골프는 생각보다 이제 순발력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보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테니스는 어. 순발력을 요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힘이 갑자기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같은 예. 허리 회전 운동이라도 예. 골프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급성기 때를 피하고 예. 통증의 한 80% 정도가 좋아지면 예. 골프는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네. 지금 시작하는 비기너라면 이제 예, 시작하시는 예, 예,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무리스럽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20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치시던 분이라고 하면 지금 그렇죠. 해도 상관은 그렇죠. 없겠지만 늘 하시는 분들은 예, 예. 괜찮습니다. 나이 50 넘은 상황에서 나 오늘부터 테니스 열심히 할 거야라고 네. 하시면 이럴 경우에는 허리가 그렇죠. 조금 문제가 될 수 예, 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선생님. 제 주변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신데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것 때문일까 아닐까라는 게 조금 궁금해집니다. 상당히 쉽지 않아요. 예, 예. 요가 흔히 이제 요가 많이 하시죠. 요즘 많이 예,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굉장히. 근데 예. 요가라는 운동이 특정 짓기가 좀 어려워요. 예. 생각보다 운동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예.
또 어려운 동작도 많으세요. 저는 전혀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동작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가 이제 요가를 하잖아요. 하면 네. 내가 너무 무리스럽다 하면 예. 그 동작을 생략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가능한데 예. 치료의 허리 디스크의 치료의 목적으로 네. 요가는 적합하지 않고요. 예. 건강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평소에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예방을 잘 하셔도 디스크는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침상으로 이렇게 침상에서 안정을 열심히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시술 그렇죠. 어떤 시술들이 있나요, 선생님? 디스크 치료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로 신경을 누르는 통증을 줄여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디스크가 압력이 높아서 네. 그 신경을 누르는 압력을 줄이는 것이죠. 예. 그것들이 물리치료라든지 네.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해서 음. 줄어들지 않을 때 아. 비로소 시술을 하는 것이죠. 물리치료, 도수치료, 뭐 약도 네, 먹어보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일단 먼저 해보는 예, 거죠. 먼저 해보기도 하고 너무 심하면 예. 도저히 이런 것들로서 치료될 수 없다 예. 하면 선제적으로 예. 압력을 줄이는 예.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동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주사를 맞거나 네. 신경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압력을 떨어뜨리는데 네. 감압 치료를 하는 거죠. 네. 물리치료가 감압이 안 되면 어. 이제 강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그만한 관들을 넣어서 네. 그 부분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들을 고스파로 태우거나 예. 그것도 범위가 크다면 내시경을 넣어서 예. 그 디스크를 태워서 음. 압력을 줄이는 것이 네. 디스크 치료의 원칙들인 거죠. 예. 그 시술 중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내시경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위 내시경 검사에서 이렇게 뭐가 있으면 잘라내기도 하고 검사도 하듯이 그런 내시경으로 이제 척추 디스크도 치료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수술은 네. 피부와 근육을 절개해서 예. 안으로 들어가서 예. 뼈도 일부 깎아내고 예. 인대도 이제 깎아내고 해야지. 조금 일이 커지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디스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 내시경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근육을 관통해서 네. 신경 사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디스크에 바로 접근을 해서 예. 디스크만 압력을 제거하고 예. 디스크가 심할 경우에는 음. 디스크 많은 부분들을 네.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하고 예. 그리고 신경이 안 눌러지는 것을 네. 막아주고 예. 하는 것을 보고 나오는 아주 간편한 치료이기도. 네. 네,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만으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다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크게 이렇게 공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꼭 필요했던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디스크가 딱딱한 경우에는 어.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협착증과 동시에 예. 같이 있을 때는 아. 내시경이 어려울 경우가 많고요. 여러 병이 같이 왔을 때. 예. 아, 예. 그리고 뼈의 병이 예. 뼈가 이렇게 밀린다든지 하는 예. 전방전이증이라든지 예. 이런 병들은 내시경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의 걱정은 또 재발하지 않을까. 이게 또 생겨서 내가 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지금도 허리가 안 좋은데 계속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죠. 재발에 대한 두려움요. 디스크가 우리가 알다시피 뭐 디스크 걸렸다고 크게 죽는 병도 아니고 네. 뭐 심각하게 불구가 되는 병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를 무서워해요. 생활의 반경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디스크가 걸리면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해요, 못하고 못해. 일상생활도 지장을 받고 예. 내 시간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무서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치료받고도 또 두려워하죠. 음. 왜? 재발이 잦으니까. 네. 맞습니다. 디스크는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예. 재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음. 안심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네. 관리를 해야 되죠. 예. 디스크가 재발되지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동안에 나쁜 생활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허리를 많이 숙여서 한다든지 바닥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그리고 한 번 앉으면 잘 안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운동을 너무 소홀히 한다든지 예. 그리고 잘못된 아까 심한 그런 운동들을 계속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삼가하시고 예. 그리고 허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체조하고 네.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해주면 예.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면 내가 완치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그냥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현명하시고 예.
그것만이 재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 중에도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거나 이미 네.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생길까 봐 걱정이 되시기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네,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면요. 사소한 데부터 일상생활 또는 일에까지 지장을 주는 이 디스크 병을 네. 너무 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또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아, 예, 예. 뭐 디스크가 걸렸다고 해서 예. 아주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죽고 않거든요. 사는 병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대신에 예. 너무 또 쉽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거죠. 예. 아, 내가 디스크가 한번 걸려서 나빠졌으면 네. 아, 내가 평생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네. 내가 평생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디스크를 관리하다 보면 다른 네. 건강도 좋아지는 거죠. 예. 결국은. 어. 그래서 완벽한 치료가 불가능하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통증을 줄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예. 너무 심한 경우에는 직업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일찍. 그래서 자기 작업 환경을 바꾸거나 네. 아니면 내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예.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질 때만이 예. 내가 그 공포에 다시 그 재발의 공포라든지 예.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완치를 고집하시기보다는 그 생활에 적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그리고 해주셨습니다. 이미 이제 디스크가 본인이 의심 난다면 예.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예. 병원에 가서 MRI를 너무 오랫동안 아팠다. 네. MRI를 찍으셔야 돼요. 네. 찍으시고 그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네. 본인이 해야 될 일, 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네. 이런 것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나면 예. 습관화되고 예. 내가 이 디스크 관리하는 것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습관화되면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허리 디스크를 새롭게 보는 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위주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의과 전문의 강호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류가 두 발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게 된 부위가 허리입니다. 거기다가 수명도 길어졌거든요. 아플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플 때가 됐고 아프면 얼른 치료를 받으셔서 이후의 삶을 도모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